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앞으로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테슬라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었었던 회사였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 모델 3의 가격이 얼마로 할인되었는지, 또 이번 분기 인도량이 몇 대인지, 이 주가가 오를지 또 내릴지 이렇게 목매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돈벌이의 90%가 현재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잊혀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자 이 올인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이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남기고 있는 충격적인 예언이고요. 그는 최근 일론 머스크와 함께 테슬라 공장을 비공개로 방문했고, 거기서 대중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옵티머스 3를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옵티머스 3를 목격한 직후 그가 남긴 발언을 보면 아무도 테슬라가 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류는 오직 옵티머스만 기억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애플이 처음 애플 컴퓨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애플이 컴퓨터 회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폰의 회사로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역시 자동차는 AI를 담는 초기 그릇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테슬라는 이제 이동수단을 파는 회사에서 무한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회사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는데, 과연 이 영상에서는 어떤 디테일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인근에 건설한 리튬 정제소가 드디어 공식 가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5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불과 2년 만에 실제 생산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 통상적인 정제소 건설 기간을 감안한다면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이 광속의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곳을 미국 최대의 규모이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리튬 정제 시설이라며 이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발표가 이 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채택한 독보적인 공정혁신 때문인데, 일반적인 리튬의 정제 과정은 광산에서 이 스포드민이라는 농축액을 이 황산에 녹여서 황산 리튬을 만들고, 이를 여러 단계의 화학 처리를 거쳐 이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시키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독성의 폐기물과 황산 나트륨 같은 부산물이 쏟아져 나와 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는 영상과 자료에 따르게 된다면, 텍사스 정제소는 이러한 중간 단계를 과감히 생략했다고 하고, 원광석인 스포듀민을 투입해 킬른에서 굽고 냉각한 뒤 알칼리 침출 방식을 통해 곧바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 점은 이 공정이 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덕분에 유해한 이 화학 부산물 대신 이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혼합재로 쓰일 수 있는 무수석고와 모래가 부산물로 나온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없애는 것을 넘어 오히려 부산물을 팔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고, 이 테슬라 직원들은 이를 두고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이러한 직추출 방식을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현재 테슬라가 최초라고 하고, 이 현재 전 세계 리튬 정제 능력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사이에 이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는 것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했던 이 정제 과정을 테슬라가 내재화함으로써 중국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생산된 리튬은 바로 오스틴 기가팩토리나 네바다로 운송되어 배터리 셀 제조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데, 이 물류의 비용과 리드 타임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렇게 된다면 텍사스에서 리튬 정제소까지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이제는 경쟁사들과는 완전히 체급이 다른 회사임을 증명하고 있고, 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제조사와 합작 공장을 세우며 물량 확보에 급급할 때, 테슬라는 아예 광물 정제까지 뛰어들면서 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남들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며 투자를 그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테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실행력으로 2년 만에 리튬 정제소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있는데요. 이 정제소가 가동된다면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리튬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원가를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전기차 가격 전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마진 구조를 확보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런 테슬라의 전략이 앞으로 전기차의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밀월 관계가 이 반도체 위탁 생산을 넘어서 차량의 핵심 신경망인 이 통신 모뎀 분야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삼성의 시스템인 LSI 사업부가 테슬라를 위한 차량용 5G 모뎀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 모뎀은 당장 올 상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텍사스에서 운영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가장 먼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 일반 소비자용 차량으로 적용될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이 차량용 모뎀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스마트폰 모뎀과는 달리 차량용은 극한의 온도 변화와 진동을 견뎌야 되고 또 1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해야 되는 엄청난 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24년 초부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가동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테슬라는 통신 모뎀 전량을 이전에는 퀄컴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약으로 이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고, 삼성이 테슬라의 미래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점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 삼성 5G 모뎀의 채택은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로보택시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실시간으로 이 시스템과 소통해야 되고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위해 이 끊김없고 빠른 5G 통신이 필수적이며,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큰 그림 속에는 계속 삼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로보택시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부품 수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더 삼성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 칩인 이 두뇌부터 신경망인 5G 모뎀까지 이 삼성과 손을 잡고 있고, 이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램프업에 삼성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옵티머스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Feeling Optimus라는 멘트와 함께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이 짧은 영상은 주주들에게 보내고 있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와 옵티머스 3는 같이 춤을 추고 있고, 이 영상은 마치 AI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로봇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이 옵티머스 젠 3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손 부분 때문인데, 이 로봇공학에서 걷는 것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인간의 손을 모방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영역이고, 이 기존에 옵티머스 젠 2의 손을 보게 된다면 어딘가 좀 투박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서 공개되고 있는 젠 3의 손이나 몸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사람의 손과 가까워진 것을 보고 있고, 현재 테슬라의 자유도는 11개의 수준에서 22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인간의 손이 약 27개의 관절 자유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면 이 기계가 점점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회사의 모델들이 이 물건을 쥐는 정도에서 끝난다면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 3는 이 엄지와 검지로 얇은 전선을 비틀어 꼬거나 이 무거운 드릴을 이 손을 다 이용해서 잡고 작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더 놀라운 것은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 로봇의 마감도인데요. 이 영상 속의 팔을 보게 된다면 정말 아이언맨이 생각나는 사람의 피부처럼 또 매끈한 검은색 스킨으로 덮여져 있고, 이 플라스틱 껍데기가 아닌 마치 사람의 근육을 나타내는 것만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테슬라 옵티머스의 손끝에는 압력 감지가 있어서 물체를 느끼면서 힘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경쟁사들의 로봇이 이 손 안에 구동 모터를 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테슬라는 인간처럼 팔뚝 근육에서 와이어로 손가락을 당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사람과 똑같은 방식의 이런 방식은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젠 3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실험실의 프로토타입이 아닌 이대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다는 예상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부터 테슬라가 정말 100만 대 로봇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로봇하면 현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니냐, 최근에 완전 전동식 신형 아틀라스까지 내놨는데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또 영상을 보니 테슬라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이 덤블링까지 하는 걸 보니 훨씬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고요. 이 덤블링하는 모습은 좀 기술적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투자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서커스를 잘하는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지치지 않고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고 이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피겨 같은 경쟁사들에게는 현재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데이터의 고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들 로봇은 실험실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배우고 있고,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600만 대의 테슬라 차량과 그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차가 배우고 있는 모든 내용을 로봇이 공유하고 또 로봇이 배운 사물의 인식을 차가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습의 속도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은 테슬라의 양산 능력인데요. 경쟁사들은 로봇을 이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다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찍어내듯 이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까지도 생각하면서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려한 백덤블링 같은 것은 공장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고장 안 나고 배터리가 오래가고 무엇보다 이 저렴한 가격에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로봇을 100만 대나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띄우려고 던지는 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 100만 대라는 숫자는 일론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뇌피셜로 던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영상을 한번 보게 된다면 2025년 일론 머스크가 이 보상안에 대한 서명을 할 때 이 공식 문서에 박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로봇의 100만 대를 인도해야 되고요.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법적 계약 조건인데,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만드는 것보다 로봇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2톤이라는 거대한 쇳덩이에 전기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70km도 안 나가는 로봇을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미 테슬라가 자동차 공장에서 확보하고 있던 부품의 공급망과 이 모터에 관련된 기술을 그대로 로봇에 적용하면서 이 생산의 속도는 자동차를 생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로 100만 대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를 만들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말 100만 대 안에 들어가는 로봇이 생각할 수 있는 AI, 즉 로봇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로봇이 우리 집에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잠깐만이라도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 걸음을 걷다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재앙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로봇이 보고 있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어떤 방식의 기술을 쓰고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경쟁사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로봇에 비싼 라이다를 달고 초음파 센서도 달고 더 많은 센서를 달면서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메라 하나만 믿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놀랍게도 비싼 라이다는 전혀 쓰지 않고 카메라만 쓴다고 고집하고 있고, 세상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자, 마치 원가를 절감하려고 안전을 포기한다라는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이 테슬라가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은 원가 절감 때문이 아니라 이 최근 공개되고 있는 테슬라의 특허를 한번 보게 된다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하고 세상의 본질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친 이 로봇만을 위한 카메라를 쓰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쉬운 비유를 들어보면, 이 싱싱한 물고기의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횟집에 갔다면 당연히 갓 잡은 화로회가 이 생선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는 마치 매운탕을 끓여서 내오는 것만 같은데요. 이 센서가 받아들인 빛은 원래는 거칠고 노이즈가 많은 날것의 데이터지만, 이런 카메라들은 사람이 다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터 처리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요리사가 개입되게 됩니다. 자, 이 요리사는 깨진 픽셀을 채워넣고 색감을 입히고 노이즈를 뭉개서 이 예쁜 사진으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진을 다시 만들어내는데요. 이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고, 이 운전하고 일하는 것은 AI인데 왜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리를 해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고, 이 AI 입장에서는 이런 보정은 오히려 독이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 매운탕을 먹고 다시 회의 맛이 어땠는지 이 과정을 되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요리사가 개입하게 되면서 실제로 어떤 맛이었는지 중요한 맛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특허를 통해서 카메라 내부의 요리사를 해고하는 방식을 선언했고요. 센서에서 들어온 빛, 이 날것의 전기 신호를 전혀 가공하지 않고 곧바로 AI의 신경망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무거운 망치가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이 경쟁사의 로봇은 카메라로 찍고 요리사가 보정하고 이 메모리에 저장을 한 다음 AI가 망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하는 동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테슬라의 로봇은 센서에 빛이 닿는 순간 그 신호가 뇌로 직행하게 되고 0.1초가 아닌 0.0001초의 승부에서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빠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AI가 전 세계의 모든 책을 다 읽으면 운전도 잘하고 요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다 읽은 AI는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멋진 소설을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핸들을 잡고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달릴 수는 없습니다. 이 진짜 물리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포톤이라는 빛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빛, 이 광자의 형태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일론 머스크가 왜 그토록 카메라만 쓰겠다고 고집하는지 여기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특허 기술은 이 세상의 모든 광자를 날 것 그대로 흡수하고 AI가 스스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 방법으로 AI가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운전뿐만 아니라 로봇의 몸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 설거지를 하거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으로의 진화가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이제 테슬라가 카메라를 써서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으니 우리도 카메라를 좀 써서 따라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며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보면서 전기차 회사가 뜬금없이 로봇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자동차 사업부와 로봇 사업부 이렇게 별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공개된 테슬라의 특허인 자아 연산 장치에 관련된 문서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 내부에서는 이미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보면 시스템의 주체인 자아를 매우 독특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자아는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로봇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 엔지니어들에게는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이고 옵티머스는 다리가 달린 자동차일 뿐이라는 이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만 다를 뿐 안에 들어가는 지능은 동일한 자아라는 말인데요. 지금 모델 3와 모델 Y에 들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컴퓨터인 하드웨어 4 칩셋은 현재 옵티머스의 머리로 그대로 이식되고 있고, 보통 자동차 칩을 따로 만들고 로봇 칩을 따로 만들려면 개발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테슬라는 자동차에서 이미 검증하고 이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춘 뒤 이 로봇에 그대로 꽂을 수 있는 이 100만 대 양산을 위한 가성비가 여기서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더 놀랄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 차량 수백만 대가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며 학습했던 공간의 지각 능력과 경로의 예측 능력이 이 옵티머스의 뇌로 전송되고 있고, 로봇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찾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반대로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수만 가지의 부품을 집어 올리며 학습하고 있는 사물 인식 능력은 다시 자율주행차에게 전송되는데, 이 덕분에 FSD는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건이나 복잡한 공사 장비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한마디로 지금 테슬라는 두 개의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을 키우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AI에게 자동차라는 옷을 입힐지 이 로봇이라는 옷을 입힐지 결정하게 되면 택시가 되거나 노동자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통합 아키텍처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두 가지의 열매를 동시에 수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실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로봇과 일반 인공지능이 결합하게 된다면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의 원가가 0에 수렴하게 되며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GDP가 무한해지는 세상,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력의 부족이 없는 풍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이슨 칼라카니스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모두가 테슬라가 차를 만들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답은 바로 시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면 다 합쳐봐야 1년에 고작 1억 대 정도 수준입니다. 이 차를 한 명이 2대 또는 3대씩 사지 않는 시장이고요.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이 전 인류 80억 명이 모두 잠재적인 수요가 되며 정말 로봇이 노동시장에 투입되게 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비싸다고 말하고 또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현재 주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로만 보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옵티머스 젠3의 손과 또 인간의 눈을 버리고 기계만을 위한 눈을 택하고 있는 특허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조기업이 전 세계 노동력을 독점할 수 있는 AI 기업으로서 변화되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과연 테슬라가 이런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제이슨의 말처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였다라는 것을 잊혀지게 될지 테슬라의 새로운 로봇 발표를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